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또 일어나셔서 깜짝 놀라셨죠. 저는 이제 보통 제일 바쁠 때가 금요일 날 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죠. 아시다시피 국고초의 내용을 준비하려면 아직까지도 둔해서 그런지 새벽 2시까지 하기도 굉장히 급급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주가가 선물지수가 마이너스였다가 또 갑자기 막 위로 강하게 플러스까지 줬다가 막 초반에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시장을 보니까 지수는 또 다시 급락을 줬고 그다음에 그 급락을 줬던 그 원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데 역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이 이게 올림픽, 동계올림픽이죠. 동계올림픽 끝나기 전에도 어떤 위급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밑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증시 외적인 부분에서 생긴 악재는 충분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커버가 줄 수가 있겠고 지금은 당장 내려가고 있지만 그건 결국은 우리한테도 나중에는 다시 주가가 반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빌미가 될 걸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 에너지가 취약한 상태, 주가 위치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적으로는 굉장히 쫓기는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럼 현 장세 어떻게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느냐. 오늘도 역시 방송하기 전에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신군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좋은 얘기 하나가 있고 나쁜 얘기 하나 있습니다 그랬어요. 어떤 얘기를 먼저 할까요? 라는 얘기도 이렇게 드렸었죠. 네. 일단 좋은 거는 그래도 지금 시장이 그냥 빠지지 않고 일단 어떻게 한다? 들어줬다. 예, 들어준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여기도 여기까지 들어줬었죠. 좋은 건 들어주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장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뭐 공개 강의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판단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가 빨간색이죠. 네. 그럼 얘는 일단 주가가 이번 달에는 반등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아요. 지금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요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앞에는 색깔이 무슨 색깔인가요? 파란색입니다. 예, 그러면 나쁘다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림 공부다라는 얘기를 해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고마운 댓글 써주신 분들이 계세요. 와, 차트 분석은 김종국 수석이 잘하십니다. 뭐 이러는데 거듭 얘기지만 저는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다 놓고 제가 뭐 PR, PBR 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걸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냥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를 갖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승이 좋을 때는 주가가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데 어느 쪽이 길게 올라갈까요? 당연히. 상승이 롱으로. 그렇죠. 올라갈 때는 상승이 길고 하락은 짧게. 계속 올라갈 수 없으니까 상승이 길고 하락은 짧고. 이게 차트 분석인가요? 그냥 원리잖아요. 많이 올라갔다 조금 빠지고 많이 올라갔다 조금 빠지고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많이 빠지죠. 계속 내려가나요? 아니죠. 많이 빠졌다가 조금 들어주고 많이 빠졌다가 조금 들어주죠. 즉 하락이 롱일 때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이 어떤가요? 롱일 때. 길죠. 그래서 이번 달에 주가가 들어주는 거는 다행인데 이거는 진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외바닥의 반등이기 때문에 가짜 상승, 즉 반등의 과정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저희 수강생들 많이 듣고 있을 텐데요. 항상 저희가 전문가들이 소위 공개 강의라면 신규 고객들이 들어옵니다. 네. 그럴 때 이번에도 들어왔을 때 딱 한마디 한 게 있습니다. 현금이 50%가 아닌 분들은 뭐 신용은 이해할 것도 없는 거고요. 신용이 50%가 아닌 분들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슨 종목을 살 것인가가 아니라 이따 먼저 올라갈 때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해서 현금을 50% 이상 만들어 놓는 것이다. 왜? 가짜니까. 물론 일부 종목군들은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종목이 있습니까? 그렇게 굵직굵직한 종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가벼운 거, 가격이 아니면 싼 거, 뭐 10,000원짜리 아니면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주력적으로 움직이고 큰 돈을 베팅하기엔 힘든 이런 그 장들이 소위 종목 장세가 되고 있는 것이지 시장 장세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이런 걸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판에 우리가 나가잖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들판에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쫄딱 옷이 젖죠. 우리가 이것을 체계적인 좀, 즉 시장이 망가져서 내려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속에는 현금도 주식이라는 거, 이걸 저는 가장 처음에 배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바로 여의도 바로 옆에 대방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유도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제일 많이 갔던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희 동기들도 있을 텐데요. 고 김석원 장군이 세우셨던 바로 옆에 있는 사관학교인데, 전 유도장에 가면은 멋지게 막 사람을 잡아갖고 막 넘기는 거 이런 거 가르쳐 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뭘 가르쳐 줬을까요? 처음에 유도장 가면 낙법. 그렇죠. 낙법입니다. 다치지 않는 법. 그러니까 이 시장 제가 왜 국고초에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보통 그 앞에 분들은 뭘 많이 하셨냐면 종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등장하자마자 항상 뭘 하냐면 시장을 먼저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장이 나쁠 때도 종목만 잘 고르면 되지 않느냐. 맞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여러분들 장이 2020년대 장이 그렇게 올라갈 때도 일반 투자자들 못 벌었잖아요, 데이터가. 네. 근데 지금처럼 내려간 장에서 과연 요리조리 피해갖고 수익을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가 혹시 체계적인 위험에, 시장의 위험에 노출되지는 않나 하는 것을 항상 되돌아보는 자리가 요번 장에서 다시 한번 경험해야, 왜냐하면 이 장은 다음에 또 계속 오기 때문에 미리 경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은 우리가 지난주 올라갈 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근데 좋은 거는 일단 뭐를 들어줬다는 점이죠. 등을 들어줬다는 점은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갈 자리를 줬으니까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5일선이 외바닥이었죠. 네. 5일선이 외바닥이면 어디서 들이맞습니까? 20선에 20선에 들어맞죠. 이걸 뭐냐면 매번 제가 얘기하죠. 진돗개 원리. 작은 거 하나로는 큰 걸 돌파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얘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갔다가 두드려 맞은 거는 지게 당한 거죠. 여기 근처에서 두드려 맞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신호는 음봉이죠.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가 내려갔을 때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좋은 거는 들어준다는 거, 나쁜 거는 이게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죽은 고양이도 옥상에서 떨어뜨리면 들썩하듯이 데드캣 바운스의 반등의 개념이지 다른 거 아니다 그러는데, 얘가 하여튼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물론 이제 당장 오늘 미국 신기가 빠졌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빠지겠죠. 하지만 월요일 날도 이 장은 투면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의 위험은 계속해서 있지만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주가 위치가 다시 또 밑으로 급락을 줘버리면 다시 또 리바운드를 줄 수 있는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뒤를 풀어가면서 하나하나씩,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 장은 이 M파동이 실패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바깥에다 이 그림을 뿌려드리면서 수강생들은 알죠. 240선 아래에서 양, 음이면 얘는 폭락이다. 이거 18년도 10월 달 주가와 똑같다 해서 몇 번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내려가도 딱 밑에 또 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이 있구나. 하지만 얘는 지금 라인 하나가 거졌는 게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라인이 뭐죠? 저점. 예, 저점 붕괴. 그럼 얘가 저점을 붕괴하면서 이쪽 시장은 아쉽지만 M파동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무슨 파동으로 가는 거죠? L파동. L파동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스몰 파동으로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미디움 파동으로 중간 사이즈로 빠지는 게 아니라 라지로 길게 빠지는 L파동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내가 대응을 못했어도 또 나의 저장의 창고, 보물 창고에 넣는 겁니다. 여기 저점 미리, 이것도 미리 제가 항상 그림 그리죠. 여기가 깨느냐 안 깨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제가 점심 방송에서 미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는 거, 이건 역시 이상한 게 아닙니다. 꼭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어도 이건 어차피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이렇게 꺾을 때도 두 개, 올라갈 때도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통 그래서 쌍봉 쌍바다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지금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중간에 어떤 결론을 도달할 때 저만의 30년의 실패에서 배우는, 엄청나게 깨지면서 배우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들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그래서 말할 때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기 어딘가 저쪽 여기 꺾어지기 전이죠. 여기는 어디보다 나쁘다고 했나요? 중국보다 나쁘다. 그렇죠. 여기가 중국보다 나쁘다고 한 자리거든요. 그냥 사실은 말을 쉽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얘가 장 나빠요.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장 나빠요. 때리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항상 제가 방송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앞에다 쿠션용을 넣어요. 제가 왜 미안해야 합니까?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건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라고 합니다. 마침 또 월요일 날 아까 뭐 베스트 파트너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아마 12시까지인가 공방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 순서가 아닌데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용기를 주시면 좀 더 제가 자연스럽게 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뒤에 가서도 역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요. 긴 건 긴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입니다.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적 심각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심각하게 빠질 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꿀팁이 뭐냐면 이렇게 월 초에 주가가 장대 음봉이 걸려져 버리면 이건 아무리 가겠던 거라도 이거 의심해야 됩니다. 얘 조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얘가 이게 이렇게 짱대 음봉 좀 나오면 아무리 강한 미국이라도 물론 미국은 오늘도 밑으로 급락을 줬지만 밑으로 급락을 줬지만 얘는 길게 보면 13분의 1씩 내가 배팅을 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10시 30분에 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미리 챙겨놓으신 분들은 요분이 다시 부자 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그동안에 얘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미국을 안 했던 분들 얼마나 많이 후회하셨습니까? 그때 미국을 할 걸. 참 올해 계속해서 여기서부터 스파이고 뭐 말씀드렸습니다. 요번에 또 한 번의 찬스가 오는 겁니다. 사실 그분들한테는 다만 얘가 이렇게 내려가? 이게 짱대음을 이렇게 내리쳐? 그럼 얘는 일단 리스크는 좀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인버스의 나삭을 얘기한 게 있었죠. 그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네요. SQQQ. 여기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SQQQ. 아니면 이 방송 드신 다음에 여러분 10시 반에 오셨을 때 SQQQ. 모레 아침에 제가 정확하게 얘를 볼 그건 없었지만 SQQQ는 3배짜리 인버스이기 때문에 얘는 거꾸로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뭔가가 이상할 때 내가 했자는 연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밑으로 훅 빠졌는데 여기서 3가지 악재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 방금 신군도 그걸 알고 있던데 아마 여러분들 그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3가지 악재에다가 한 가지가 더 부과가 됐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는 뭐 이거는 뭐 지정학적인 문제니까 그건 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얘는 한 가지가 더 됐습니다. 이때 얘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 이유는 3가지 악재. 첫 번째는 원래는 3-3이라고 그랬죠. 뭐로 올리는 사이클이 금리 올리는 사이클이 올해는 3번, 그 다음에 3번, 2번 이렇게 됐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냐면 7번 정도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제가 주가가 올라가는 원리는 합이 플러스가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와 금리와 맨 끝에 심리. 특히 경기와 금리가 하나는 원래 정상적일 때는 하나는 더운 물이고 하나는 찬물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도 금리 지금 3번이 오르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좋은 인플레와 소위 나쁜 인플레. 인플레이션이 선순환 과정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이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금리 올리는 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더군다나 우리는 금융 불균형, 뭐 쉽게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 이게 자산이 버블이 나타나면서 또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겠다고 해서 올리는 거죠. 지금 금리를 미국을 아닌 나머지 나라들이 금리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크고 요새 미국은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미국은 애도 어느 정도 경기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더워지면서 즉 장이 폭락한 다음에 2020년처럼 장이 올라가려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는 안 좋지만 이게 차갑지만 많았지만 금리가 제로 금리가 되면서 양쪽 완화를 실시하면서 이게 더물이 되면서 합의 플러스가 되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람은 누구한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네. 다만 그 사람이 어느 면이 돋보이느냐는 거죠. 단점이 크냐 아니면 장점이 크냐. 야, 그 사람 그래도 좋은 거 많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것이 더 우세하냐는 거죠. 그럼 이 장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위로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돈빨로 주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이 금리는 나쁜 악재를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에서 주가가 내려가는 걸 뭐가 커버해야 됩니까? 아까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금리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7번 올린다는 건 뭐냐면 알았어. 금리를 3번 올려? 그러면 저울질하는 거죠. 금리 3번 올리면서 나오는 것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경기가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것은 플러스 5가 돼서 합의 플러스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서 플러스 5인데 갑자기 얘가 7이면 마이너스 7 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밑으로 더 생각보다 더 빠졌던 거죠. 이게 이해가 된다. 이게 이해가 가야 이 장에 앞으로 큰 맥을 잡을 수도 있고 시장이 변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7번 올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 0.25가 아니라 요새 아주 노골화돼 있죠. 빅스텝 얘기했죠. 0.5를 올린다. 이것도 또 우리가 준비 안 했던 거잖아요. 테이퍼링과 금리 3번만 준비했는데 7번 올린다고 하고 0.5 올린다고 하고 여기다가 뭐까지 양적 긴축까지 해놓으면서 쭉 빠졌죠. 근데 여기다 놓고 또 이번에는 또 악재가 터져서 나왔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빠진 게 아니라 바로 목요일 날 누구의 발언이 있은 이유에 빠진 겁니까? 제임스 그렇죠? 블러드.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역시 피를 묻히는 제임스 블러드. 제임스 블러드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래도 연준이 이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야 된다고 했던 말 그대로 뭐라 할까요? 좀 스마트한 사람, 뭐 촉이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하는 반면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구태해서 장을 빠뜨리냐라고 나쁘게 평가하는 호불호가 가려지는 사람입니다. 판단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이게 바로 목요일 날이었죠. 목요일 날 뭐가 발표됐습니까?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미국 시간 8시 30분에 발표됐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은 10시 반이겠죠. 11시, 우리나라 시간은 11시 30분에 시장이 시작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밑으로 훅 빠져나갔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예상보다 높은 7.5를 발표했죠. 7.5들 7.5인데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 전월 대비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좀 둔화되지 않겠나 그러는데 전월 대비도 0.6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위로 가면서 선물적 급락을 줬죠. 근데 밑에 보시죠. 뭐가 나타났습니까? 순간이 다시 위로 반등을 줬죠. 그래서 한때 나스닥 지수가 플러스까지 갔었어요. 제가 보면서 7.5면은 주가가 밑으로 훅 빠질 텐데 이게 위로 올라가네. 역시 미국이구나. 근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건 좀 내용이 좀 기니까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 안에 내부를 들어보면 야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표가 자동차 지표에서 나왔어요. 와 이게 긍정적이구나. 이제 공급망 부족 현상이 이제 풀리긴 풀리겠구나. 근데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간 다음에 누워있다가 일어난 다음에 그냥 달려가지 않죠. 이렇게 오랫동안 누웠다가 일어나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질어질 하잖아요. 네. 어질어질 하거든요. 그러는데 누가 한 대 빵 때렸습니까? 제임스 블러드가 빵 때렸습니다. 여기서. 이게 미국 시간으로 12시 40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입니까? 한 2시 40분 정도에 얘가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빠지죠. 그죠? 도대체 뭐라고 또 블러드가 얘기했길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우리가 0.5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다시 또 요새는 좀 미국 시장이 완전히 냉탕과 온탕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임스 블러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거 0.5? 쉽게 하면 0.5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했거든요. 네. 야 그래? 가장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시장은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주면서 지금 여기 주가 이렇게 올라갔던 요 배경,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배경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임스 블러드가 만들어 놓은 주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기초적으로는 중방직전섰던 거지만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사람 쉽게 안 변하는 모양입니다. 내용을 쏟아내는데 앞의 내용보다 더 강한 내용을 쏟아내었습니다. CPI 발표를 본 다음에 4가지의 그 블룸버그에서 인터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3월 달에 금리 다시 50bp 올려야 돼. 뭐예요? 다시 돌아간 거죠. 네. 원래 자기 얘기도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7월 1일까지 얼마를? 100bp. 100bp. 금리 1% 올려야 돼. 이거 금리 1% 올린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3월, 5월, 6월인데 보통 올리면 0.25면 0.75잖아요. 네. 그러면 1 정도 간다는 얘기는 한 번에 0.5 올리고 다음에 FOMC가 열릴 때마다 껌껌이 올려야 돼. 이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몇 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한다? 2분기. 2분기부터.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던 얘기잖아요. 와, 근데 이번에 또다시 아까 3+1의 콤보로 악재가 났습니다. 중간에 뭐가 쓰였습니까? 뭐를 열어서요? FOMC 긴급회의. 이게 또 시장을 또 강타한 겁니다. 긴급회의라는 뜻이 무슨냐면 연준은 분기마다 2번씩 금리 올립니다. 6주니까. 그러면 분기마다 2번 올리면 1년에 몇 번 올립니까? 8번 올리잖아요. 네. 그럼 긴급회의는 뭡니까? 갑자기 급할 때 한 번 더 여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 가장 가까이 긴급회의 열었던 건 언제냐? 2020년도에 뭐가 터져갖고 코로나19가 터져갖고 모든 것이 다 폭락하니까 원래의 회의를 열기 전에 미리 소집해갖고 열는 것이 긴급회의거든요. 이거 빨리 열어갖고 금리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아, 참 정말 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제롬파일이면 이 제임스 블러도 무지하게 싫을 것 같습니다. 자기 위치가, 자기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갖고 제임스 블러드가 일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스마트하다. 왜? 작년에 그마침 긴축이 돼서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스마트하다고 평가를 받는 반면에 이미 다 알거든. 7.5 나왔으면. 근데 구태여 여기서 블라블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주가가 밑으로 급락을 주게 된 이 장본인이 이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시장은 왜 더 충격을 받았냐는 겁니다. 여기 수요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주가, 그러니까 목요일 날 CPI가 발표되는데 수요일 날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럼 사람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 CPI 이거 생각보다 좋게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냐면 만약에 7.2나 보통 7.3을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근처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건 뭐냐면 아,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은 거구나.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정점 찍고 그러면 공급망 부족 현상이 뭐고 되면은 이게 완전히 해소되는 거 아니야? 다시 선순환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7.5가 나와버리고 제임스 블러드가 없던 얘기가 또 하나 더 붙여갖고 더 강공금 쓰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심으려고 하는지 어쩐지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부에서 스마트하다고 느끼는 제임스 블러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게 7.5 말고도 숨은 악재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 무슨냐면 보통 우리는 제조업 비중이 크지만 미국은 무슨 비중이 크다고 그랬죠? 서비스 비중. 서비스 비중이 크다고 그랬죠. 이게 이 물가 상승의 이 압력, 인플레이션의 이 압력이 이 서비스업 쪽으로 이게 확대되는 모습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공급망 부족 현상만 해결되면 해소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예서 항만에 물건이 쌓였는데 노동자가 없다. 또 그다음에 뭐 막아버리면서 이 노동자들이 없잖아요. 이 없으면서 이제 요것만 풀리면은 인플레가 풀리겠지 했는데 이게 아직도 제대로 시도도 안 했는데 이 주변에 서비스업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 내용이 그냥 주시장에 내리꽂게 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는 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것은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래도 우리한테 이게 내려가도 이제 다른 하나의 그 반등을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냐라는 거는 바로 마지막 파동론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가가 재작년이죠, 이제는. 재작년에 주가가 올라갈 때 얘는 제가 두 가지를 10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몇 년 동안 자기 가든지. 2년. 예, 2years 가든지. 아니면 몇 파동까지 가든지. 5파동까지 가든지.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파동론. 선생님, 이게 왜 채 2년을 못 쳤습니까? 할 때 이게 우리가 오랫동안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100m 달리기 하듯이 가버리니까 빨리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5파동을. 그때 파동은 카운팅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고도화될 때 얘를 1파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R, 배열이 바뀐 거죠. 이게 1, 2, 3, 4, 5. 일단 여기까지 가면 주가는 방향을 틉니다. 녹색으로 그린 것은 녹색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요? 얘가 지금 이게 워낙 커서 이게 올라간 게 작게처럼 느껴지만 여기서부터 이게 주가가 M파동을 줬잖아요. 이렇게. 반대파동을 줬죠? 네. 근데 이때 카운팅을 보면 20선이 꺾고 내려갈 때, 20선이 얘가 내려갈 때 1, 2, 3, 4, 5면 얘는 이렇게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두들기고 내려가면 들어주는 20선이 1, 2,
바로 여기였죠. 여기서 제가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던 데가 이 지점이죠. 하방 패턴이 나오니까 1, 2, 3, 4, 5. 그래서 한참 여기서 제가 TV에서 5파동입니다. 얘 그냥 안 빠져요. 얘는 N파동을 주기 때문에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들어주는데 이 대도 준 것이 뭐를 줘야 다시 안전하다고 그랬냐면 골드. 골드 줘야 안전하지. 골드 안 줘보면 얘는 실패하는 파동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월 달이었죠. 이게 1월 달 보고해야 되는데 왜 이걸 자꾸만 미리 12월 달에 제뉴얼 이펙트에서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보고해도 되는데. 얘가 5파동이니까 얘가 올라갔었죠. 그럼 이제 지금 얘가 내려갈 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 말이죠. 여기서 기대하는 게. 여기서 기대하는 게 5파동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5파동이 있나요? 여기는 60이죠. 여기는 20이죠. 얘는 5일선 얘가 내려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5번째죠. 이걸 앞에서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대를 온다고 뭐냐면 이게 5파동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미 주가의 악재가 상당 부분 많이 반영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5파동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얘가 2020년도에 그 내구재 주문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는 게 많이 반영됐을 때가 이게 5파동, 과다 이익일 때 5파동이거든요. 거꾸로 이게 악재가 있어도 야, 이 정도면 너 많이 빠졌다 아이가. 이게 1, 2, 3, 4면 많이 빠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등을 시도하거든요. 그러듯이 얘가 이게 내려올 때 여기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지만 1, 2, 3, 4, 5. 그럼 이게 많이 악재가 발견되는 거죠. 다만 얘가 뜰 때의 이 포션은 제일 좋은 거는 여기를 안 깨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 여기를 깨고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 이 포션은 우리가 올라가다가 5일선 바디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얘가 이렇게 꺾이거나 바디 나오면. 얘가 이렇게 5일선 위에 바디를 줬을 때 얘는 다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반등장 다음에 다시 하락장이 왔는데 넥스트 이 다음에 얘가 가장 주목할 것은 뭐냐면 5파동이기 때문에 물론 월요일 주가는 빠지겠지만 5파동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서 또 다시 물량 모비 때문에 뜨는가 파동을 봐야 되는 거죠. 다만 뜰 때 얘가 항상 나는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냐면 너 그래서 그러면 너 반등장이니 아니면 너 반전하는 장이니 라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반등이지 반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타이틀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뭐 작년에 반대로 그러는데 지난번 제가 그 어디였죠? LG 엔솔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판을 이렇게 벌려놓고 우리 투자자들한테 투자해라. 그다음에 일부 먹튀 논란도 계속 있고 말은 좋죠. 뭐 물적 분할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비웠냐면 여러분들 혹시 찐빵 좋아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찐빵이 너무 좋은데 이 찐빵에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안에는 안고가 있고요. 바깥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뭐 둘러싼 게 있겠죠. 이 사이에 안에 안고를 딱 뽑아내서 얘를 별도로 물적 분할해서 뽑아놓으면 누가 손실 나는 겁니까? 이런 상태 속에서 투자들한테 투자하십시오 하기 전에 뭔가가 투자자분들이 좀 잘못되고 손해보는 게 있다면 좀 위에서 알아서 좀 배려해 주심이 어떨까요? 다 좋습니다. 공매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뭔가 좀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 온 다음에 하라고 해야 되지. 저는 이제 글로벌을 같이 하니까 항상 예를 볼 때마다 물론 우리가 뭐 미국을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냥 볼 때마다 참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나와버립니다. 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좀 이게 좀 많이 좀 해결돼서 이쪽 분야에서 또 어떤 정책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타이틀 오늘 잡아가는 거. 특히 지난주에 뭐가 많이 빠지냐면 코스닥이 많이 빠졌죠. 코스닥발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받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종목을 볼 때 3전에는 없는데 똑같은 반도체 일부러 제가 비율을 3전에는 없는데 SK하이닉스는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앞으로 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할 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항상 대들 주죠. 대들 주면 얘가 갈 수 있는 타입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들 주면 하나는 하방으로 꺾어지는 하락파동.
그러면서 저점을 붕괴하는 파동. 이번에 종합이 그랬죠. 네. 혹은 얘가 대두준 다음에 좋을 때는 뭐가 나오는 파동? 아까 조금 아까 했던 대로 골드. 그렇죠. 골드요. 왜냐하면 제가 신군하고 매번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강의할 때만 만나보고 또 신군은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을 보시잖아요. 근데도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번 저랑 또 만나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꼭 하시오. 이렇게 딱 두 가지. 이거는 소장님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다시 여기까지 갈까요? 이제 그런 거 질문하잖아요. 모른다요. 항상. 보고해도 되는데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를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은 예측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게 틀렸구나 하면 바꿔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위를 냈어도 이거 아니구나. 보재기를 내야 되구나 하는 것이 예측과 대응의 영역인데 이것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다가 그냥 꾸준하게 매월 일정 부분 넣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러한 그 종목들도 5%도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얘를 보시면 얘는 역N자로 꺼졌나요? 아니면은 다시 골드가 줬나요? 20선은요. 역N자. 역N자죠. 다만 제가 어떤 건 예측해 드리냐면 요번에도 미국 파일 때 직전 저점에서는 뜹니다라는 걸 예측해 드렸죠. 이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뜬 다음서부터 모르는 거예요. 원터치니까 떴다가 이렇게 역N자 빠졌죠. 그다음에 녹색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녹색은 대두 준 다음에 다시 골드를 골드죠. 줬습니다. 이게 원상 복구입니다. 아주 좋은 샘플입니다. 사진 하나 쫙 찍으셔서 얘가 제일 좋은 것은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아도 최소한 20과 60이 역배로 주저하면서 갔을 때가 가장 좋은 거고요. 대들고 난 다음에 항상 얘가 역N자로 꺾어지는지 역N자 꺾어지는 건 어렵지도 않습니다. 진돗개새끼 두 마리 5일선 싸우니까 확 꺾어지죠. 역N자 꺾어지는지 올라간지를 예측과 대응을 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저희도 물론 100% 현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비가 오면 어깨가 졌습니다. 하지만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이번에도 최소한 무엇을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거 전에 내가 포션을 보면서 내가 현금이 많아? 그럼 뭘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주식을 잔뜩 갖고 있는데 거기다 뭘 갖다 넣겠다는 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면 다음 대변합니다. 자, 보시죠. 곧바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셀트리온 얘기할 때 대표적인 L파동의 샘플로서 이거하고 L조합을 얘기했었죠. 그죠? 네. 밑으로 훅 빠졌죠. 이게 훅 빠지고 나면 올라갈 땐 때려주는 게 이게 정석입니다. 훅 빠진다 몇 가지 올라왔죠. 왜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전이 아니라 반등. 엉덩이가 쳐져도 뜨는 건 반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왔습니다. 다음 것들도 보죠. 네이버와 카카오. 얘들은 아직까지 무슨 파동 안 줬냐면 얘들은 이 60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직 들었다가 꺾어지는 파동 안 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반등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얘들은 빠지더라도 아까 그런 악재에서 빠지더라도 주가가 언제가 무섭냐면 20 하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얘가 60이 60 하방.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아직 하방을 안 줬어요. 위에서 무지하게 많이 빠지지만 하방을 안 줬기 때문에 얘들은 좀 날 겁니다. 하지만 어딜 깨고 내갔습니까? 얘를 깨고 내갔죠. 240. 그러니까 얘는 들어줘도 아직까지는 뭐가 주느냐? 반등이지 반전 아니죠. 그래도 생각할 때 이들 종목은 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죠. 현대차. 온통 TV에서 많은 분들이 자동차 얘기 많이 하죠. 근데 현실은 무슨 파동입니까? L파동.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얘는 여기서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여기인데 어떻게 때립니까? 얘가 이렇게 들었다가 꺾을 때 얘가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꺾어지니 변고. 역N자가 나오는 변고. 여기 보면 이거 우리가 M파동 얘기할 때 여기서 5일선 싸움이고 실패하는 파동이었죠. 여기입니다. 여기. 하지만 못 때리죠. 왜? 온통 TV에서 자동차가 좋다, 뭐가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때립니까? 바닥을 찍었다, 이제부터는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저희 수강생들이 이거 보고 사지 않습니다. 얘가 나중에 좋아지면 그때 사면 되죠. 좋아지면 이게 모양을 벌써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거 L파동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외바닥이죠. 가짜 반등인 거죠.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삼성바이오. 얘는 지금 이 얘기처럼 무서운 게 60, 아까 네이버나 카카오는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시켜서 그나마 60이 외봉인데 얘들은 60이 다 뭡니까 이건? 이건 다 뭐예요? 쌍봉으로 꺾어지고 있고 얘 역N자죠. 그죠? 이건 역N자죠. 네. 이런 걸 보고면서 했는데 이러니 장이 종합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죠. 삼성전자는 뭐 어떻게 했느냐? 삼성전자 아주 다행스러운 것이죠. 뭐냐면 아까 종합처럼 얘가 올라가다가 엠파도 실패할 때 5일선 쌍봉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다행히 어디를 안 깨고 있습니까? 전저점. 그러면 얘는 무슨 파동 아닐까요? L파동. L파동 그래도 아닌 거죠. 그게 천만 다인 거죠. 그래도 코스피 시장이 코스닥보다 덜 빠진 이유는
대상주인 삼성전자가 L파동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땡큐인 거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여기는 L파동 아니지만 그렇다고 상승파동은 아니거든요. 아직 얘는 그러니까 얘는 중립이죠. 아까 대들 주면 둘 중 하나라고 했죠. 무슨 자이거나 밑으로 여객자가 아니면 뭘 주거나 골드를 주거나 얘는 아직 중립인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중립입니다. 근데 SK는 대들 줬죠. 그다음에 골드를 줬죠. 얘한테 있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야 이게 원칙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얘는 여기를 계속 지켜주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를 지켜주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얘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죠. 나머지를 보십시오. 이렇게. 코스닥이죠. 시총 상위권 때는 종목입니다. 뭐예요? 딱 보이죠? 아, 여긴. 이걸 아무리 셀트리온이 좋은 주식이고 얘들이 뭐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익 낸 주식과 그렇지 않은 주식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다 쌍봉이죠. 얘도 쌍봉으로 직전 저수는 뛰겠지만 쌍봉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고 CM이고 전부 다 그런 패턴을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돌리려면 뭐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건 사실은요. 왜 굉장히 심각하냐면 조 바이든이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이건 세계대전이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처럼 그렇게 우유부단한 대통령을 찾기도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요번에 사실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왜 늦게 제롬 파일이 이렇게 늦게 대응하냐 할 때는 원래는 작년 한 10월이면 벌써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질질 끌었죠. 제가 여러분들 오죽하면 제롬 파일이 임명되고 나면 다시 매무소 바뀔 겁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되기 전까지 질 끄는 바람에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월가의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런 우유부단한 조 바이든이 과연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치면 세계대전을 그럼 다 죽는 건데요. 그죠? 그럼 이제 지금 현 상태 그건 외적인 문제니까 어차피 그것도 제가 10시 30분에 좀 더 타쳐도록 하겠고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그나마 기대 언덕이 하나가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CPI는 안 좋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정말 이 제롬 파일이고 아니면 제임스 블러드고 강경구에서 내냐 안 내냐는 바로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 날 뭐가 발표됩니까? PPI. 예, PPI가 발표되죠. 여기서 이게 또 와장창 무너져 버리면 심각해지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긍정적이게 나오면 다행이겠죠.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엠파이어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계단위의 것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체크해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의사로 소매 판매, 그다음에 뭐 이 내용들, 특히 가장 또 핵심의 키가 여기 있죠. 가장 연준에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바로 PC이죠. 이게 25일 날 어떻게 되느냐. 줄줄이 이 내용을 여러분 달리기다 표시해놓고 봐야 됩니다. 한 줄기 희망의 빛은 마지막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상태가 나쁘다 하더라도 결국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금융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코어 PC가 작년 얼마였는데 4.4였는데 올해 얼마로? 2.7. 그럼 이것은 하반기에 지금 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풀려야 됩니다. 이게 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얘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외롭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건 길게 보면 다시 주가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빌미는 여기서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내용은 10시 반에 뵙겠습니다.